안녕하세요. 오늘은 코가 길어 입이 안 보이는 끼리씨와 목요일 간추린 뉴스 시작합니다. 끼리끼리 잘 노는 천하장사 코끼리입니다. 첫 소식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 증시 소식입니다. 그동안 꿈쩍도 않던 한국 증시가 이재명 대통령 출범 이후 그야말로 높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외신마저도 이재명 정부의 증시 개혁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새해 들어 무려 44% 수익률을 기록하며 성장 가능성이 많다는 대만과 브라질, 태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5% 넘게 상승하며 2위를 기록 중입니다. 단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 증시를 세계 최고 수익률 시장으로 만들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4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개미들의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 SNS로 접근해 대화하며 신뢰를 쌓고 여자친구가 된 것처럼 속여 남성들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조직이 적발됐다고 하네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처음엔 SNS에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찾는 일본인 여성인 척 접근합니다. 이후 일주일에서 3개월가량 대화를 나누며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실제 대학교 교직원 이름을 도용해 수천만 원어치 물건을 대리 구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이른바 노쇼 사기와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사기 행각도 벌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중국인 총책이 확보한 개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 실제 금감원과 검찰에 전화해도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범죄들을 저지른 캄보디아 피싱 조직 두 곳에 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은 68명, 피해 금액은 105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49명을 붙잡아 37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 10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영입된 군 출신 인사들의 평판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내란 특검이 파악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1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국방안보 분야 영입 인재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강선영 전 육군항공 작전사령관과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인데 사실상 신원조회를 한 겁니다. 보고서엔 세 사람의 이력과 동향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선영 전 사령관은 이후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방첩사가 군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치권 인사까지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문건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방첩사가 정보 수집을 통해 정치에 관여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정치 관여가 확인될 경우 군인의 정치 관여를 처벌하는 군형법 9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됐던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 통합이 보류된 가운데 국힘은 내부 갈등도 커지는 모습인데요. 정작 지역 발전과 주민 삶 개선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에 대한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 대전과 충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지역 미래가 짓밟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소 20조 원의 투자 기회를 날렸다는 겁니다. 이대로 통합이 무산되면 장동혁 대표,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매양 3족이 될 것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보류는 국민의힘 내부 전투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지도부가 사실상 통합 반대 의사를 가진 것 아니냐며 의심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지도부가 당내 분열을 조장하는 비겁하고 질 낮은 정치를 한다고 지적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통합특별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간추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어떤 게스트가 나오실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